안녕하세요. 열린색입니다. 제가 이번에 HSK 4급 시험을 봤어요. 4급 시험을 신청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얻은 팁들이 있는데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강의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가 아마 여러분들 HSK 시험에 2, 30점은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꼭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BT와 PBT를 소개할 텐데 결론은 IBT입니다. 이것으로 20점 이상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BT 체험 모의고사를 제공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보고 가면 10점 이상 또 차이가 날 거고요. 시험 신청과 시험 진행 방식 자체는 점수에는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 5점 정도 차이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험장 관련 팁과 시험 관련 팁도 1, 20점 정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면 한 40에서 50점 이상을 올릴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고요. 먼저 IBT와 PBT입니다. HSK 시험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IBT랑 PBT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아시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토플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HSK 시험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를. IBT는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라 그래서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고요. PBT는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OMR 카드에다가 기입하는 시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무조건 IBT로 보라고 추천해 드리겠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듣기에 자신이 있고 쓰기에 자신이 없으면 IBT를 봐라. 그 다음에 쓰기는 자신인데 듣기는 자신이 없으면 PBT를 봐라.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IBT 보시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IBT로 신청을 하시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IBT는 컴퓨터로 진행이 됩니다. 개개인에게 한 대씩 컴퓨터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셋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만 하면 시험 준비가 끝나요. OMR 카드에다가 수험 번호를 마킹한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만 가면 돼요.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도 OMR 카드에 일일이 기입을 하고 심지어 수정할 때 불편하잖아요. IBT는 그냥 마우스로 체크만 하면 되고 답을 바꿀 때도 그냥 다른 번호 체크하면 끝입니다. 듣기 정말 중요한데요. IBT는 개개인에게 헤드폰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PBT는 단체로 스피커 소리를 듣고 진행하기 때문에 주변 소리에 영향도 많이 받고 집중력도 많이 저하되죠. 이것 때문에라도 IBT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1.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맞추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IBT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순서가 바뀌었는데 하면 다시 드래그를 바꾸면 돼요. PBT는 그렇지가 않겠죠. 사실 제가 PBT로 이 쓰기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 없지만 아마 손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는 것도 매우 불편할 거고요. 수정하는 건 더 불편하죠. 시험 시간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IBT가 훨씬 빨리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쓰기 2. 사실 저한테는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제가 IBT가 있다는 걸 모르던 시기에는 HSK를 볼 엄두가 안 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자를 거의 못 써요. 간단한 건 쓰지만 좀만 복잡해져도 못 쓰기 때문에 작문을 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IBT는 타이핑으로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발음만 알면 한자를 얼마든지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문이 가능한 거죠. 심지어 발음 몰라도 대충 한자 모양을 알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그림 그리면 그 그림과 비슷한 모양의 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쓰기가 총 40점이잖아요. 5문제에 40점인데 제가 만약에 PBT를 봤으면 40점을 거의 못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IBT를 봤기 때문에 아마 절반 정도 가까이 받지 않을까. 벌써 이것만으로 20점 정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시험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얻는 점수 한 5점에서 10점, 듣기에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한 5점 하면은 벌써 몇 점입니까? 한 30점에서 35점. 이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IBT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자, IBT를 본다고 했을 때 대체 IBT 어떤 식으로 보는지가 불안해서 또 IBT 못 보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IBT랑 거의 똑같은, 제가 실제 시험도 보고 이 모의고사도 봤더니 90% 이상 동일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탕 차이니즈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인데요.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면 회원가입 무료고요. 급수별로 5번까지 공짜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시험 시간 동일하고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제가 이거로 모의고사를 풀고 실제 HSK를 봤더니 전혀 위화감이 없더라고요. 이걸 한번 직접 느껴보시고 IBT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IBT가 무조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IBT를 결정하시고 이 시험으로 익숙해진 다음에 실제 시험을 보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이 탕 차이니즈라는 곳에서 HSK 정식 시험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서 돈을 내고 HSK임을 신청하면 10번의 모의고사를 무료로 더 제공한다고 하는데, 사실 5번 정도 모의고사 풀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자, 시험 신청 얘기 잠시 했는데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험 신청을 아까 그 탕차이니즈에서 하지 않고 HSK 한국사무국이라는 곳에서 신청했습니다.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HSK 신청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 3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 한국사무국에서 신청을 했고요. 사실 큰 차이는 없다 그래요. 이 한국사무국에서 보면 중국에서 쓸 때 뭔가 좀 더 이익이 있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쓸 때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어디 쓰려고 시험을 본 건 아니라서 그건 개의치 않았고요. 여기서 신청을 하면 IBT, PBT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저는 무조건 IBT 권장을 했죠. 아까 그 탕차이니즈 같은 경우는 IBT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는 게 시험 진행 일정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잘 모르고 시험을 봤어요. 아까 그 IBT 모의고사를 보고 또 실제 시험도 그러지만 남은 시간들이 다 표시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사실 미리 알고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8시 50분부터 입실이 가능했어요. 시험 시작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시험을 볼 때는 9시까지 입실이었고요. 50분부터 입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면은 그냥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8시 반까지 도착을 하셔서 약간 여유를 두셨다가 8시 50분에 입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몰랐던 게 입실하고서 금방금방 다 뭔가 하고서 시험을 바로 볼 줄 알았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신분증 확인도 하고 유의사항 안내도 하고 질문 있으면 손 드세요. 컴퓨터가 이상하면 미리 말씀하시면 자리 바꿔드립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부분 시간이 무료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장문에 필요한 문장들을 머릿속으로 미리미리 막 연습을 했어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겠다. 저런 단어가 나오면 저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겠다. 꽤 유용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면 듣기 시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약 35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듣기 문항이 모두 끝나면 5분 정도 답안 작성 시간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약 40분 정도 제공이 되는데 듣기를 풀 동안은 독해 문제 볼 수 없고 쓰기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IBT로 보면 오른쪽 위에 남은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시계 따로 없어도 되고요. 여유롭게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듣기가 딱 끝나는 순간 독해로 문제가 딱 바뀌어요. 그러고서 바로 독해 시험이 시작이 되고 이게 50분이나 됐나요?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근데 아무튼 시험을 쭉 풀고 남은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물론 또 독해 푸는 동안 쓰기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 다 풀고 또 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쓰기로 넘어가서 쓰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네. 쓰기가 45분이 아니고 IBT는 준비 시간이 없어요. PBT는 원고지 나눠주고 이런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IBT는 그냥 바로 시험을 보는 거라서 바로 35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럼 여기부터 이제 시험장 관련 팁, 그리고 시험 관련 팁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실 입실은 저는 9시였어요. 근데 급수나 장소마다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실 마감이 9시면 10분 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8시 50분부터 입실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한 8시 20분쯤 도착을 했는데, 아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앞에서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8시 반 정도, 그러니까 입실 가능한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갑자기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8시 50분부터 입실이 딱 되니까 들어가자마자 가방, 필기구를 모두 놔두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물론 핸드폰도 걷습니다.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요. 핸드폰은 일단 전원을 끄라 그러고 핸드폰을 걷습니다. 그 다음에 가방이랑 필기구를 그 입구에다 놔두게 하고요. 심지어 수험표 프린트해 간 것도 필요 없다고 그냥 놔두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IBT로 보면 로그인하면 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놔두고 들어가라 그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분증 꼭 있어야 되죠. 신분증은 그 법적으로 허용되는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이런 것들이고요. 자세한 거는 그 HSK 시험 안내에 다 적혀 있는데 뭐 다 아시지만 이 얘기 굳이 하는 이유가 제가 시험 볼 때도 한 분이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정을 했지만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은 결국 시험을 보지 못하고 뭐 퇴실을 하셨는데 신분증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서기 전에 꼭 신분증 확인하고 출발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라서 알코올솜 모두 신경을 쓰시는데 저도 알코올솜 하나 챙겨갔었거든요. 근데 이미 딱 하니까 책상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코올솜으로 키보드랑 헤드셋 이런 거 다 닦고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실하고서 약 30분 이상 대기를 했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엔 시험과 관련된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한 가장 큰 동기가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객관식 문항 사지선다로 제공이 되죠. 근데 보기의 순서가 랜덤하게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번의 보기가 엄마, 아빠, 동생, 누나였다면 제가 16번 문제를 풀다가 다시 15번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15번으로 가보면 순서가 다른 거예요. 아빠, 엄마, 누나, 동생으로. 거다가 예를 들어서 또 딴 번호 다 푼 다음에 다시 검토하려고 보면은 뭐 동생, 아빠, 누나, 엄마 이런 순서로 돼 있다든지 순서가 계속 랜덤하게 바뀝니다. 아마 컨닝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막 미리 보기를 막 보고서 활용하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제가 이걸 전혀 모르고서 시험을 봤더니 되게 좀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채웠는데 이것 때문에 좀 낭비한 시간이 몇 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순서가 랜덤하게 변경되니까 절대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답을 아빠라고 체크했었으면 검토할 때 다시 왔더니 아빠가 4번으로 돼 있으면 4번이 체크돼 있으니까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기의 순서가 랜덤하게 변경된다는 걸 미리 숙지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관련해서 아까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도 들고 갈 수 없고 뭐 단어장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실 수 있는데 미리 작문 연습을 머릿속으로 하십시오. 제가 되게 도움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탁구, 뭐 국수 또는 목욕, 뭐 청소 이런 단어들을 바로 떠올리고 그 청소를 가지고서 나라면 나는 책상 위를 청소했다. 나는 국수를 좋아한다. 아빠 하면은 나는 아빠와 함께 쇼핑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지 가능하다면 중국어로까지 대충 머릿속으로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쓰기 시험을 볼 때 그 감각이 살아있어서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일부분. 이게 또 제가 좀 당황도 했었고 시험 보기 전에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모의고사를 풀어보셨으면 안 그러시겠지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고서 순서대로 타이핑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방식이 약간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분의 어떤 소개 영상을 봤을 때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맞춘 다음에 문장부호를 꼭 입력해라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문장부호 입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그 관리하는 분한테도 여쭤봤는데 문장부호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기 일부분은 드래그 앤 드롭만 하면 된다. 문장부호는 불필요하다. 반대로 쓰기 이 부분은 꼭 문장부호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부호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입력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거 없으면 감점된다고 합니다. 얼마 감점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한 문제당 8점이라고 하니까 1점 정도 감점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문장부호 꼭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데
HSK 시험 같은 경우 듣기, 독해, 쓰기로 나뉘어 있죠. 각각이 배점이 다릅니다. 심지어 쓰기 같은 경우에는 1부분과 2부분의 배점도 다르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쓰기가 되게 중요하다. 쓰기가 중요한데 IBT를 보면 쓰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그래서 IBT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이 배점이 15문제인데 100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쓰기는 제가 뒤쪽에 좀 예문들을 드린 게 있는데 그거들을 미리 외워두면 쓰기 시험 훨씬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휘. 저 같은 경우에 HSK 시험을 다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따로 뭐 단어를 외우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처음엔. 근데 시험 모의고사들을 보다 보니까 뭔가 단어들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같은 곳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HSK 4급용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예 공식적인 건 모르겠지만 HSK 4급 단어라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단어장 만들어 놓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단어장 받으셔서 한 보통 사람마다 다른데 600개에서 800개 되고 그 중에 꽤 쉬운 단어도 한 2, 300개 되고요. 그러면 한 4, 500개? 뭐 3, 400개? 이 정도가 저 같은 경우 모르는 단어였는데 그 단어들만 집중적으로 외우면 모의고사 풀 때도 그랬고 실제 시험을 볼 때도 그러고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HSK 4급 단어라고 검색해서 나온 단어장을 암기하시면 된다 라는 말 꼭 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그 단어들을 안 외우면 시험 볼 때 모르는 단어가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문제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일부 5급 수준의 단어 같은 게 나올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거는 문맥상 맞출 수 있는 단어거나 아니면은 결정적인 시험 문제를 푸는 데서 결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급용 단어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듣기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시험도 다 마찬가지, 뭐 토익, 토플 뭐 다 마찬가지지만 보기 문제 읽어줄 때 미리미리 다른 문항의 보기를 한 번씩 봐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기 1부분, 2부분, 3부분마다 보기가 있죠. 그래서 이를 활용하면 꽤 빠르게 전체적인 보기를 볼 수 있는데 보기를 어느 순서로 볼 거냐, 예를 들어 1부분, 2부분, 3부분으로 보기를 미리 봐둘 거냐, 3부분부터 거꾸로 볼 거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부분 맨 마지막에 그 목소리 회화 하나당 문제 2개씩 달린 거 있죠.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 보기를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1부분, 2부분, 3부분 차례로 그 문항 보기들을 훑어봤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보다는 한국어로서 문항들을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돼요. 그냥 아빠, 엄마, 누나 그렇게 뭐 마마, 빠바 이렇게 몰고요. 엄마, 아빠, 누나, 형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훨씬 빠른 속도로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 방송이 모두 끝난 후 5분간의 검토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들을 때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막 고민하고 있다가 다음 문제에 놓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듣기 위해서 대충 내용이 기억이 나니까 그 목소리가 끝났는데 문제 바로 안 풀리면 IBT는 별표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별표 딱 해놓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5분간의 시간을 통해서 해당 문제 뭐가 답이었을까 고민해서 답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 위해서는 특히 중요하죠. 문제에서 뭔가 잘 안 들렸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하는 순간 다음 문제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시고요. 이 별표는 독해랑 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검토할 문제를 표시해 놓을 수가 있죠. 네, 잠깐 이 HSK 한국사무국에서 만든 안내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번호가 있고 누르면 여기 화면 나오고 여기서 마킹 하는데 작게 보이세요? 여기 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표시 또는 여기에 별 표시 누르면 표시가 되고 나중에 검토할 때 아 이게 내가 별표해 놓은 거구나 해서 바로 1번 딱 눌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듣기뿐만 아니고 읽기, 쓰기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독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간 여유가 꽤 많았기 때문에 여유롭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 문제 다 풀고서 한 10분 정도가 남아서 충분히 검토도 했고요. 특히 검토할 때는 별표해둔 문제부터 검토하고 나머지를 검토하는 이런 요령 분명히 필요하죠. 독해는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쓰기는 그 순서 맞추기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는 거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경험이 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문법을 막 공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감각적으로 딱 보고서 순서를 맞췄는데 결국 많은 문장을 읽고 썼으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5급은 안 풀어봤는데 5급 얼핏 봤더니 엄청 어렵긴 하더라고요. 4급 수준에서는 사실 모의고사 풀 때도 이 순서 맞추기는 거의 안 틀린 것 같아요. 틀리더라도 하나 정도 틀렸던. 그래서 감각적으로 푸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장문. 장문은 별도의 팁을 다음 페이지부터 정리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문은 마법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시환. 네, 좋아한다. 어지간한 단어는 다 시환이 먹어요. 여기 밑에 제가 연습용 단어들 넣어놨는데 샤파, 소파. 나 소파를 좋아한다. 가오야, 나 카오야를 좋아한다. 그죠? 나 현금을 좋아한다. 신용카드 좋아한다. 축구 좋아한다. 안경 좋아한다. 그러니까 문장 생각 안 나면 그냥 시환 쓰면은 부분 점수는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이제 IBT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시환 이 단어라도 외워서 쓸 수 있게 한 다음에 무조건 워시환 어쩌구. 왜냐면 그 어쩌구는 딱 표시가 돼 있으니까 보고 그리면 되니까요, 한자를.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IBT다 보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환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풀었던 몇 가지 모의고사랑 이런 예제 문제들에 나왔던 단어들인데 이것들 가지고서 한번 장문 연습해 보시고 실제 시험장 가셔서 대기 시간에도 이 단어들 떠올리시면서 한번 이 중국어 장문 엔진을 미리 기름칠을 해두면 아마 5점, 10점 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 다음 페이지부터 또 예문들을 정리해 놨는데 이것들 가지고서 아예 이 예문을 외워두는 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사실 제가 좀 욕심을 단어 많이 적어놨어요. 둘레, 여섯, 어디 보자 한 30개 가까이 적어놨는데 30개 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외워두면 그냥 단어만 바꾸면 거의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30개 문장 외워두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시험장에서 나온 단어를 바꿔치기만 하면 40점에서 한 30점 받는 것도 또는 35점 받는 것도 꿈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들 이거 녹화 영상이니까 자세히는 안 보겠어요. 그냥 멈춰놓고 단어 보시고 어디 적어놓고 외우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샤파에서 我特别喜欢这种沙发 이렇게 성조 틀렸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도 시환 있네요. 그렇죠? 今天天气很凉快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 외워두세요. 가오야 이거 같은 경우 시환도 적을 수 있지만 여기는 칠구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좀 외워뒀었고요. 그 다음에 고리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거 이거 변호사란들 있죠. 리시 성조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나 저 변호사 좋아해. 시환 되죠? 따이프도 되고 후스도 되고 시환으로 어지간한 거 다 됩니다. 현금도 좋아요. 신용카드도 좋아요. 나 화장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 만들 수 있겠죠. 이거는 기침이죠. 기침을 좋아하는 건 좀 이상하고요. 축구 좋아한다. 말할 수 있고요. 여기도 돼 있네요. 여기도 나 시환. 그죠? 그는 특별히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소금 좋아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소금 뿌려라. 빵이라는 단어 쓰는 거 이런 거 같이 외워두면은 문제 풀기 좋죠. 이 엔진 이거 저 시험 볼 때 사실은 이 따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안경 쓴 소녀의 사진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요 문장 제가 썼는데 그다음에 효실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다 외워두면은 문제 푸는 그 장문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네, 보시면 찡차이, 짜거, 짜반 이런 거 있는데 짜반도 좋아할 수 있죠. 짜거도 좋아할 수 있어요. 네, 시환 마법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문장들 외워두시면 사실은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원래 외국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이미 익숙하게 외우고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외운 문장들이 있으면 툭툭툭 잘 튀어나와요. 외국 사람이랑 말을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장을 외우는 거는 시험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 언어를 위한 공부도 되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단어랑 문장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4급을 보고서
그냥 끝낼라 그랬어요. 그냥 중국어 공부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시험 삼아 봤는데 4급 보니까 5급이 좀 욕심이 나네요. 그래서 5급 시험 볼 때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도 더 많은 단어 아마 5급 단어 또 한 1000개 더 외워야 된다 그러던데 그거 외우고 문장들 외운 다음에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설명드린 무조건 IBT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장 관련 팁, 시험 관련 팁 드렸는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HSK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